예, 먼저 제가 오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격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일이 영내에 같이 있으면서도 역사 및 정치적 갈등으로 현재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은 동북아 국가로서 협력을 하면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동북아 전체 변형을 견인할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중일을 얘기할 때 역사나 정치 갈등만 주로 논의를 하는데 미래 협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이 역사 정치 갈등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해서 협력 체계를 갖춰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환경 분야에서의 경제 공동체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는 국회 동북아 평화 미래 포럼에서 이 동북아시아 녹색 경제 공동체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지금 자리에 있을 겁니다. 환경 기후가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 영내에서 환경 기후에 관련된 문제는 발생에서부터 해결까지 이렇게 밀접하게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환경 기후 의제가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라는 이 동일한 영내에서 환경 기후를 매개로 경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 동북아 평화미래 포럼이 지속적으로 환경, 금융, 경제 공동체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 부처 차원에서 좀 함께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의원님 제안에 공감하고요. 충분히 제가 검토뿐만 아니라 필요한 협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의에 들어가서 이번에 아까 이 자료 제출 관련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보안과 관련돼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에 최종건 차관 나오셨을 때 국정감사에서 비밀 취급 인가 관리 부실함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고, 파악한 바로는 외교부 훈령인 외교부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칙이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비밀 취급 인가 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변화는 뭐 당연히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외교부가 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줘도 될 부분, 또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실에 제출하는 건데도 보안을 핑계로 제출을 안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부의 정보 보안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3년간 국정원이 실시한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를 보면은 외교부가 22개 정부 부처 중에서 평균 이하 낙제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상대할 때는 보안을 강조하면서 정작 외교부 내부에서는 보안 관리가 부실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PPT 보시면은 2018년 평가에서 정보 보안 교육, 보안 위규, 정보사업 보안 관리를 평가하는 인원 보안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다른 부처들이 10.98점이고 배점이 15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교부만 5.77점으로 최하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외교안보 부처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고 아주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도 평가 항목인 위기 대응 역량에서 최하위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보면은 외교부에서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지적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보안 조치, 또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2018년 8월에 국민 외교 개념 정립 및 구체적 추진 방향이라고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대외비라고 하면서 지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미얀마의 한국 대사관 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니까 이것도 대외비다, 뭐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8년에는 똑같은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후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3년 사이에 무슨 기준이 바뀌었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만 보안을 강조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좀 보안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자료 제출 때 보안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확실한 기준을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 2019년 이후에 우리 관리 실태 평가 전담 직원도 지정해서 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오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장관으로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프간 난민 그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프간에서 온 분들 중에 가족을 남겨놓고 온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 그러니까 직계 가족을 두고 온 경우 있습니까? 직계 비속은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직계 존속 중에서 못 들어온 분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하고 좀 그 비성년 가족 그 자녀만 우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20세 이하 미성년이 아닌 자녀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분만. 네.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미성년이 아닌 자녀는 두고 왔다고요? 미성년 저희가 기준을 그 가족 기준을 세울 때 예. 동반 가족을 미성년 가족, 미성년 그 자녀로 한정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 기여자라고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 가족이 아프간에 있으면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데려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논의를 정부 내에서 했습니다만 그 기여자들이 희망한 가족들은 다 전원 예? 기여자들이 희망한 가족들은 전원 동반해서 아니 지금 입국했습니다. 미성년자 다만 제가 이제 가족들만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 이 기여자들한테 동반 가족의 기준을 예. 설정을 할 때 직계해야 되고 존비속 포함해서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로 한한다라고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네, 김원길 의원 수고하셨고요.